여러분,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웰니스에서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2025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함께 식사하는 것은 행복감을 높이는 반면 혼자 식사하는 습관은 삶의 질에 매우 해로울 수 있다고 해요. 또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 나은 영양 상태, 가족 관계, 정신 건강을 보고한다는 연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식사를 자주 한다고 응답한 부모들 또한 가족의 기능이 더 높고 자존감이 더 높으며 우울 증상과 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았다고 해요. 나만을 위한 식사도 좋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더 함께하는 식사를 가지려는 노력은 건강에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저도 가족들 생일에 저희 집으로 식사를 초대해서 가족애를 나누는 시간을 종종 가지곤 하는데요. 그럴 때 저는 초가공식품 없이 주로 제철 식재료들로 식구들의 선호를 고려해서 메뉴를 짜곤 하는데요. 특히 손님상은 일반 매일의 집밥에 비해 양으로 준비할 것도 많고 메뉴에 가짓수도 많기 때문에 미리 메뉴도 디자인하고 미리 밀프렙해두고 조리 시간과 노동의 비율을 잘 배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정성이 가득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행복한 식사 초대 자리에 여러분이 메뉴를 고를 때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름 제철 재료를 많이 이용하려고 했던 여름 손님 초대 음식으로 내놓으면 좋을 만한 저의 추천 메뉴들. 이제 같이 시작해볼까요? 손님들이 집에 오면 가장 먼저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땐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간단 음료를 대접하면 좋아요. 목도 축이고 입맛을 돋구는 그런 간단한 드링크요. 저는 여름엔 차가운 허브티를, 겨울엔 따뜻한 허브티를 많이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레몬티를 준비했어요. 더운 여름이니 얼음을 좀 넣고 물을 부은 후에 레몬즙을 나눠 넣어 상큼한 레몬워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플민트 2장을 물에 넣어 인퓨즈도 시킵니다. 애플민트의 상쾌한 향이 입맛을 돋구고 기분을 좋게 할 거예요. 간단하지만 센스 있는 웰컴 드링크로 귀한 손님들 맞이해보세요. 스타터로 가장 좋은 메뉴는 아마 스프일 거예요. 저는 오늘 컬리플라워와 햇 제주산 미니 단호박을 가지고 스프를 만들 겁니다. 크리미한 스프를 만들 건데 유제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맛있고 건강한 스프예요. 우선 양파 반 개를 자릅니다.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고요. 유기농 미니 단호박도 반만 쓸 거예요. 잘 익을 수 있도록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컬리플라워는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꽃송이만 따로 모아주세요. 컬리플라워 반송이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를 오븐 트레이에 넣어주세요. 야채들이 겹치지 않게 잘 배열하고 올리브 오일 2-3큰술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요. 통마늘 4-5개도 같이 넣어줄게요. 소금과 오일이 골고루 잘 퍼졌으면 오븐에 구워보겠습니다.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 30분에서 35분 정도 구워줍니다. 다 구워졌어요. 노릇노릇 참 예쁘게 구워졌죠? 그대로 블렌더에 넣어주세요. 한 김 식힌 다음에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물 500ml를 넣습니다. 채소나 육수를 넣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블렌더로 갈아줍니다. 중간중간에 꾸덕함 정도를 보시고 물을 추가하시면서 곱게 갈아주세요. 제가 단호박 껍질을 제거를 안 해서 색이 아주 예쁘진 않죠. 좀 더 예쁜 비주얼이 필요하다면 구우실 때 껍질을 제거해서 구워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예쁜 오렌지색이 돌 겁니다. 다 갈린 스프는 냄비에 넣어주세요.
초대 전날에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손님 맞이할 때 그냥 데워서 서빙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어렵지 않게 손님상을 차릴 수가 있어요. 스프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딜 한 꼬집을 올려 데코해 줄 겁니다. 손님상은 프레젠테이션도 중요하니까요. 좀 더 다른 스프를 원하신다면 요 컬리플라워 스프도 있으니 같이 보시고 취향껏 고르면 좋으시겠죠. 맛있게 드세요.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샐러드는 여름의 빨간 토마토와 아보카도 그리고 양파를 활용한 주간단 샐러드입니다. 완숙 토마토 2개와 아보카도 1개를 준비합니다. 토마토를 최대한 얇게 잘라주세요. 토마토는 실온보다는 썰기 1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자르는 게 훨씬 잘 잘린답니다. 두 개의 토마토를 얇게 잘 썰어준 후 아보카도도 같은 얇기로 잘라주겠습니다. 아보카도와 토마토의 조합은 정말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넓적한 그릇에 잘라둔 토마토를 바닥에 얇게 깔아주세요. 최대한 남는 면적이 없이 얇게 깔아주고 위로 슬라이스해둔 아보카도를 올려줍니다. 아보카도 한 슬라이스당 한 토마토가 만나도록 매치시키며 올렸어요. 적색 양파도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 많은 양을 넣으면 맵고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적은 양만 잘라주겠습니다. 토마토 아보카도 위에 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허브를 잘게 다져 올려주세요. 파슬리, 고수, 바질 다 좋아요. 좋아하는 허브로 선택해주세요. 샐러드 위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그리고 소금과 후추를 뿌린 후 발사믹 식초를 위로 여러 바퀴 돌리면서 마무리해주세요. 이 샐러드는 만들기 너무 간단한데 또 너무 맛있는 샐러드예요. 토마토가 제철인 요즘 꼭 먹어야 하는 샐러드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맛있게 드세요. 앞서 상큼하고 가벼운 샐러드를 소개해드렸다면 안심을 구워서 샐러드에 올리는 비프 샐러드도 만들어 볼 거예요.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좋겠죠? 우선 원하는 잎채소를 세척해주세요. 전 좀 아삭함이 있는 양배추, 로메인 그리고 적양배추를 배합해 주었습니다. 미리 세척해두면 손님 오시는 날에 덜 바쁘겠죠? 안심을 살짝 마리네이드 해줄 거예요. 올리브 오일 한 큰술에 소금, 후추 뿌려 10분간 재웁니다. 중약불의 달군 팬에 앞뒤로 골고루 익혀주세요. 구우면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고기에 잠시 시즈닝을 해줄게요. 갈릭 파우더 조금, 오레가노 파우더 조금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고기를 알맞게 구워주세요. 너무 바삭하게 굽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육즙이 머물러 있게 굽는 게 좋습니다. 샐러드에 곁들일 방울토마토를 잘라주겠습니다. 얇게 저며주세요. 스낵 오이도 비슷한 두께로 잘라줍니다. 그릇 위에 잎채소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잘라둔 방울토마토와 오이를 위에 토핑할 거예요. 자색 양파가 있다면 슬라이스해서 같이 올려주어도 좋아요. 그리고 구워둔 안심을 올려줍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좋은데요. 저는 잡곡밥을 잠시 식혀서 올려주기도 해요. 또는 누룽지를 같이 올리면 식감도 좋고 포만감도 있더라고요. 물론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샐러드 위에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발사믹 식초도 골고루 뿌려 마무리합니다. 따로 드레싱을 만들지 않고 이렇게 간단히만 해도 충분히 맛있어요. 알록달록하고 색깔이 예쁘고 먹으면 엄청 든든한 샐러드가 완성되었습니다. 메인 메뉴에 고기가 없다면 이런 샐러드를 같이 곁들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메인으로 하면 좋을 본 요리들을 소개해 볼게요. 오븐에 재료를 올려 굽기만 하면 되는 정말 간단한 원트레이 베이크 조리법입니다. 정신없는 손님상 준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거예요. 우선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저는 10개에서 12개 정도 잘라주었어요. 방토와 함께 주끼니도 잘라줄게요. 가지도 괜찮아요. 원래 가지, 주끼니, 방토를 함께 배합해서 잘 굽는데 오늘은 가지가 없어 주끼니만 잘라주었어요. 그리고 양파 반 개도 슬라이스 해주었습니다. 오븐용 트레이에 닭 종육 500g을 올립니다. 껍질이 위로 가도록 올려주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뿌려줍니다. 다진 마늘도 뿌려주고요. 그리고 소금도 잘 뿌려준 후 오레가노 파우더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다 잘 섞이도록 트레이 위에서 뒤적거려 줄게요. 그리고 닭 주위에 잘라둔 야채들을 올려주세요. 최대한 겹치지 않게 신경 써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오븐에 굽겠습니다. 200도로 예열된 오븐에 35분에서 40분 정도 굽도록 할게요. 닭고기가 오븐에서 익는 동안 사워도우 빵을 잘라줄 겁니다. 한 슬라이스를 큐브 모양으로 작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오븐 베이크가 끝나기 10분 전에 오븐에서 트레이를 잠깐 꺼내 빵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븐에 넣어 나머지 10분을 더 구워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모든 재료가 적절히 잘 익었는지 확인하고 손님 상인이 예쁜 그릇에 담아볼게요. 원래 가족끼리 먹으면 그냥 트레이를 식탁에 올려놓고 먹곤 하거든요. 육즙까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사워도우가 바삭한 크루통이 되어 같이 먹으면 탄수화물도 보충되고 식감도 좋아서 진짜 잘 어울려요. 재료만 올려서 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리 시작 전에 미리 해놓고 나머지 요리를 세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다 주는 메뉴예요. 이렇게 색도 예뻐서 손님 요리에도 좋아요. 드시기 전에 이탈리안 파슬리 잘게 잘라 토핑하셔도 좋습니다. 드실 때는 닭고기를 잘라서 드세요. 큰 사이즈의 주물 냄비를 꺼냈어요. 저는 이 제품을 썼는데 사실 뚜껑이 있는 주물 냄비가 더 좋긴 합니다. 상에 곧장 올려도 예쁠 냄비면 더 좋겠죠? 집에 있는 해산물들을 꺼내 모았어요. 냉동실에 얼려있던 홍합살, 가리비살, 새우, 꽃게 등이 있어서 다 사용할게요. 찬물에 해동합니다. 해동하는 동안 본격적인 요리를 해볼게요. 방울토마토 500g을 넉넉히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잘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요리할 수 있어요. 달군 팬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버터 한 큰술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한 양파 반 개와 다진 마늘 한 큰술을 오일에 볶아주세요. 오일에 양파와 마늘의 향이 올라오면 방울토마토를 넣어 볶아줍니다. 양파와 마늘이 타지 않고 방울토마토와 잘 섞이게 볶아줍니다.
그리고 물이나 육수를 한 컵 넣고 중간불로 계속해서 볶아줍니다. 방울토마토가 터지면서 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방울토마토를 반으로 자르면 좀 더 빨리 요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즙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해동해둔 해산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초당 옥수수와 단호박 슬라이스도 함께 넣어줄게요. 단호박은 익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얇게 썰어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뚜껑을 덮고 해물 육수가 잘 나오게 끓여주세요. 저는 맞는 뚜껑이 없어서 이렇게 닫았어요. 해산물의 잡내를 잡기 위해 화이트 와인을 반컵 넣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오레가노, 월계수잎, 바질가루, 파프리카 가루 등 다양한 향신료를 넣으셔도 좋아요. 허브들이 있어야 잡내를 잘 잡고 이 요리가 맛있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걸 이태리 해물탕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유는 없습니다. 시푸드 보일의 홀썸 버전이랄까요. 매운맛을 살짝 가미하고 싶으시면 페퍼론치노 살짝 넣으셔도 좋고요. 이 메뉴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사워도우 빵을 같이 곁들이거나 쿠스쿠스 또는 슈파스터를 같이 넣어 끓여도 좋고 누룽지를 좀 넣어서 끓이셔도 좋아요. 전 오늘 그냥 먹을 겁니다. 다 끓인 냄비에 루꼴라를 올려 색감을 더 살려줄게요. 손님 요리는 늘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니까요. 완성되었습니다. 알록달록 색도 너무 예쁘고 맛도 좋은 홀썸 스타일의 시푸드 보일 이태리 해물탕이에요. 복잡하게 보여도 그냥 넣고 끓이는 거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쯤 시도해보세요. 원팬 라이스는 사실 손님 요리에도 좋은 메뉴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에서 다양한 원팬 라이스 메뉴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중 비주얼도 좋고 손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메뉴는 바로 문어 방울토마토 원팬 라이스예요. 메인 요리로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메인 요리와 함께 같이 곁들일 좋은 메뉴를 찾고 계시다면 아마 이 영상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름의 작물로 만들어 본 사이드 메뉴들이 많거든요. 꼭 확인해 보세요. 디저트 하면 아이스크림이나 쿠키, 케이크 많이 사서 먹잖아요. 그것도 좋겠지만 빨리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과 요거트 컵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름 과일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천도 복숭아가 나와서 활용했는데 블루베리, 자두, 산딸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그리고 유리컵이나 고블렛 잔에 첨가물과 설탕이 없는 그릭 요거트를 깔아주세요. 그리고 무설탕, 무첨가 그래놀라를 위에 뿌려줍니다. 잘라둔 천도 복숭아를 그래놀라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애플민트 잎은 살짝 올려줍니다. 비주얼도 이쁘지만 향도 더해주거든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뿌려주고 발사믹 식초를 위에 드리즐 해주면 끝이에요. 너무 간단해서 3분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일 깎을 시간에 디저트 컵을 하나 뚝딱 만들 수 있어요. 비주얼도 예뻐서 아마 디저트로 서빙하면 손님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제철 과일의 은은한 단맛으로 디저트를 예쁘게 마무리해보세요. 또 다른 디저트 메뉴로 홀썸의 바나나 아이스크림 메뉴와 베이킹 메뉴들을 확인하셔서 디저트로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손님 초대에 활용하면 좋을 요리, 영상 어떠셨나요?
가족들과 지인들과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홀섬한 식사를 늘 응원할게요.